네이버 지식인 있다가 제가 뭐 법률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뭐 의견을 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을 읽고 이제 의견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질문을 드리게 됐다고 하시네요. 2주 전 집을 마음에 보고 500만 원을 걸었고 어제 매도인을 만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가격에 10%를 추가 입금했습니다. 즉 계약은 이미 하신 상태시네요. 현 집은 다세대 주택 1층에 한 세대가 살고 2층에 제가 들어가 살 예정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아마 다세대 주택이라고 적으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그런데 1층에 살고 있는 거주자는 매도인의 동생이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동생에게 집을 내주어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매도인이 동생이 그냥 무료로 사는 뭐 이런 것 같네요. 제가 계약금을 걸 당시에도에 매도인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어 제가 집을 구매한 이유는 매도인의 동생에게 5천만 원의 보증금과 30만 원의 월세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매도인 동생이 돈이 없다면 월세를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세로는 월세 30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 나 집 가격을 깎는 조건으로 월세 30만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매매 계약은 들어간 거고 이제 임대차 계약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에 매도인은 동생의 보증금을 더 올리고 월세를 깎고 싶냐 물어봤고 저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 가격의 10%를 매도인에게 입금했습니다. 이거 아까 위에 얘기네요. 동생은 무상으로 매도인의 집에서 살고 있는 터라 따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기에 잔금을 치르는 날에 공인중개사에서 잔금을 치르면 동생이 임대차 계약서 함께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작성은 안 된 상태네요.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그거를 이제 매수인이 승계하면 되는데 매도인이 계약서를 그러면은 미리 써놨어야 됐는데 써놓지 않았을 거니까 새로 작성하기로 해. 동생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기에 주택가격에서 5천만 원을 빼고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매도인에게 전화가 와서 월세가 비싸. 동생이 집을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5천만 원에 월세 30이 이미 매도 계약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거는 일단은 손해배상이 될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계약서에는 현 임대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고 잔금도 보증금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는 계약의 현재 위 부동산에 한 건의 임대차가 있으면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기로 한다. 이 계약서가 일단 매매 계약서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걸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매수인 입장에서 이 계약을 깨시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매도자 잘못으로 해서 배액 상환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진짜 이 물건이 마음에 드시는 거라면 이거를 잘 해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배액 상환 받고 말겠다 싶으시면은 바로 가압류를 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건에 혹시 근저당이나 뭐 다른 권리가 뭐 있는지는 제가 여기 뭐 나와 있는 거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약이 만약에 그 잔금일까지 이게 뭔가 이게 진전이 없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그 매도인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매도인 잘못을 내용 증명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시든 하셔가지고 그 잘못에 대해서 자세히 적으시고 그거에 대한 나의 피해 액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배액 상환 금액도 적으시고 해가지고 일단은 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깨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제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매매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 되어 있고 6월 1일 잔금을 치르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동생이 반을 뺀다고 하니 주택매매계약과 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공유회사 이야기할 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안 되게 하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5천만 원을 덜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인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천만 원만큼은 내가
마련을 안 해놨어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돈이 없는 입장이라면 5천만 원을 더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이거는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만 물으시는 것이 속상하기도 하고 임차인은 다시 구하면 되는 일이지만 계약 당시 서로 인지했던 부분이 속밭에서 엎어지는 것 같다 황당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질문이신 것 같은데 주택매매계약서 임대차를 승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차를 하고 있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택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계약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매수인은 매도자가 어떤 임대차를 갖고 있다, 가질 거다 라고 약속을 한 상태를 승계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 같은 경우는 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당한 계약이라면 계약 파기하고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도인 동생의 임대차 계약서 존재하지 않는데 계약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6월 1일부터 계약이 시작되어 그때 동생이 이사를 나가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되는지요? 일단 임대차 계약은 이 파기하기 요구에는 다른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생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인의 동생에게 임대차 계약을 당신은 파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본인의 동생을 임차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안하고 여기는 내가 이제 전세를 내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감으로써 내가 다시 사람을 구하고 복비를 줘야 되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이제 매도인에게 부담을 지어줘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동생은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새로운 임차인 중 이거 답변 아까 말씀드렸고 매도인과 매도인 동생이 이위 날짜를 기입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 매도인과 매도인 동생이 임대차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 잔금인 전이잖아요. 잔금 전이면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 소유입니다. 충분히 지금 임대차 계약을 쓸 수는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5천에 30을 쓰게 된다면 매도 매수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을 한 게 돼서 문제될 게 없지만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 달라진 금액에 대한 어떤 그 차이만큼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남겨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근데 지금 현재 소유자니까 인정은 당연히 될 것 같고요.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 하려면 제가 그 사실 입증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뭐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매도인과 매도인 동생이 정식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돈이 오고 간 정식적인 계약이라면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인정되지 않게 되면 입증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오고 가지 않았다 그러면 모를까. 근데 매매 금액에서 그 동생 보증금만큼을 이미 빼주기로 했다는 거는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매도인이 그 임차인 그러니까 동생에게 지급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저희 상황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나 잔금 치르는 날에 저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보증금 5천만 원을 제한 금액으로 입금하고 매도인에게 이사 가는 날 매도인 동생 5천만 원을 주면 되나요? 계약서대로라면은 6번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매도인이 다 달라 그러면 기존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계약서를 5천만 원 공제가 없이 그냥 쓰는 계약서로 하고 동생분을 이제 명도를 그때 하셔야죠. 하시고 나서 계약서를 다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편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미 계약서대로 5천만 원은 공제됐으니까 그러면 동생 나갈 때 5천만 원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걸 만약에 형이 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동생에게 뭐 포기각서라든가 그런 걸 받으신 다음에 형에게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기존 집에 계약을 깨든 계약을 유지하든 이거는 어, 그 매수인분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인수한다 아니면은 계약을 깬다 아니면 인수한다 이 둘 중에 어떤 걸 하시냐에 따라서 선택에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야 하실 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계약을 깨시게 된다면은 일단 해당 물건에 융자가 얼만큼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가압류를 충분히 걸어가지고 네, 지금 가압류 걸 수 있는 게 그 계약금 배액 상환이랑 이거에 대한 이제 법률 비용이 이제 변호사 비용 같은 게 들겠죠. 근데 어차피 압류를 하게 되면은 이 변호사 비용도 같이 압류를 해버리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매수인의 선택 사항이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